BPS와 PBR이라는 게 있어. BPS요? BTS가 아니라 BPS. GPS 잘못 읽은 거 GPS가 아니고 BPS는 B가 북밸류야. 북밸류라는 게 자산 가치라는 거야. 북은 이 왜 재무제표 쓰는 네. 그 북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장부를 이야기해. 북밸류는 장부 가치라고 하면 돼. 자산 가치. 그래서 북밸류 per share라고 해서 주당 순 자산 가치. 주당 순 자산 그렇지. 가치. EPS가 주당 순이익 earnings per share였다면 BPS는 주당 순자산 가치 북밸류 per share라는 거야. 순자산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있어. 순자산이 뭐예요? 순자산부터 그래. 좋은 질문. 순자산이 뭐지? 순자산은 이 회사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있다가 5천만 원을 빚 내면 총 자산 1억 5천이 되잖아. 그쵸. 거기서 빚 5천만 원을 다시 빼면 순자산이 1억이 되는 거지. 1억이 그러니까 되죠. 총 자산에서 빚을 뺀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으로 따졌을 때는 청산 가치라고 해. 청산 가치? 그치, 같은 뭐냐면 말이에요? 같은 가치. 순자산 이꼬르 청산 가치.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사업 그만할랍니다. 사업 그만할 테니까 다 접읍시다 해서 땅 팔고 건물 팔고 뭐 재고 자산 팔고 뭐 공장 집기류도 다 팔았을 때 남는 가치가 얼마다? 청산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순자산 가치야. 그러면 이 순자산 가치를 가지고 주가와 빗대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 이것도 이제 멀티플이라고 표현을 해. 그게 PBR이라는 거야. PBR. Price Book Value Ratio. PER이 Price Earning Ratio였잖아. 주가 순이익 배율. 근데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 순자산 배율이라는 거야. 이 주가가 순자산의 몇 배이냐. 그러니까 이 주가 현재 주가가 BPS의 몇 배냐. 이 주가가 순자산 가치의 몇 배냐. 그게 PBR이라는 거야. 다시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 순자산 배율. 그래도 딴 생각하니? 아니 너무 말이 어려워서 이게 뭔가 머릿속에서 맴도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설명해주면, 즉 주가가 BPS의 몇 배냐 이거야. 그리고 시가총액이라는 개념 이야기해줬었지 지난번에. 네. 이 회사의 전체 가치, 즉 시가총액은 주가 곱하기 주식 수 하면 그게 시가총액이 되는 거야. 즉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그 수익 가치가 아니라 자산 가치, 순자산으로 나누기 하면 얼마냐. 그게 PBR이라고 보면 돼. 나누기 하면? 시가총액 나누기 순자산, 그게 PBR 이렇게 보면 되고, PER을 PE라고 표현하듯이 PBR을 P 나누기 B, PB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 네. 그리고 청산 가치라고 내가 아까 이야기를 해줬잖아. 네. 그러면 PBR은 BPS의 몇 배냐라는 뜻이야. 그러면 BPS 한 주당 이 회사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야. 10,000원이야. 10,000원. BPS 한 주당 순자산이 10,000원이야. 그럼 지금 주가가 10,000원이야. 그럼 PBR은 몇 배다? 1. 그치?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자신 있게 해. 1. 자, BPS가 10,000원일 때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면 PBR은 1 해서 1배가 되는 거야. 이 회사 지금 사업 접고 청산시키면 한 주당 10,000원씩을 주주들이 다 받을 수가 있어. 근데 현재 주가가 10,000원밖에 안 해. 그러면 현재 가치가 청산 가치랑 똑같다라는 뜻이잖아. 네. 그럼 주주들 입장에서 어떨까? 짜증나지. 화나요. 너무 저평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회사 그 PBR이 1배 미만, 즉 PBR이 청산 가치도 되지 못하는 건 저평가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근데 청산 가치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또 한 번쯤 곱씹어 봐야 돼. 왜요? 왜냐면 그냥 멀쩡한 회사를 진짜 청산시킬 수 있을까? 없죠.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적자가 난다고 해서 그 회사를 다 접나? 없죠. 안 돼요. 그 쉽지가 않으니까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굳이 그런 수치로
평가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그냥 평가를 위한 숫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자산의 질적인 면도 되게 중요해. 이 회사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땅의 가치는 어때? 땅. 땅? 땅 어디 도망 안 가잖아. 네. 땅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가치가 그냥 떨어지나? 아니지. 아니요. 땅의 가치가 오를 수도 있지. 네. 땅의 가치는 거의 떨어지는 것보단 오를 확률이 훨씬 더 높지. 근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땅이 아니라 공장이랑 그다음에 그 안에 기계 설비들이야. 예를 들어서 섬유를 만드는 회사야. 방직 기계야. 근데 이 방직 기계 갖다가 나중에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 없어요. 방직 기계 갖다가 철강을 만들 수 있을까? 배를 만들 수 있을까? 방직 기계로는 방직밖에 못 못해. 만들어요. 실밖에 못 뽑아. 그러니까 이 기계는 나중에 이 회사를 청산을 할 땐 심한 말로는 고철 가격밖에 못 받는 거야. 쓸모가 없어지네. 오히려 팔 때 돈을 주고 팔아야 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 순자산도 어떤 걸 갖고 있느냐를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네. 가장 좋은 그 순자산은 뭘까? 가장 좋은 자산은 뭘까? 돈? 그치, 현금. 왜냐? 현금은 말 그대로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이제 3개월 이내 현찰로 찾을 수 있는 걸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거든. 네. 현금성 자산은 어디 안 가잖아. 그쵸. 그냥 다 고스란히 돈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땅.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그냥 가치가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무엇이든 간에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상장사의 유가증권. 이런 거는 이제 시장에서 바로바로 가치가 이제 거래가 되니까 현금화하기 편하잖아. 이런 게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느냐도 잘 봐야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 그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핸드폰을 샀어. 100만 원을 주고 샀어. 근데 이게 2년 뒤에도 100만 원이야? 아니요. 아니지. 뭐 한 50만 원이나 받나? 3, 40만 원?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걸 감가된다라고 해. 가치가 감소한다. 근데 기업이 투자한 거 건물은 뭐 예를 들어서 뭐 30년 그다음 공장 집기는 뭐 한 10년 이런 식으로 해서 상각을 해야 되는 거야. 가치를. 처음에 내가 10억을 투자를 해서 공장 설비들을 멋지게 갖춰서 막 반짝반짝 거리겠지.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때? 낡아지게 되지. 그리고 가치도 떨어지니까 이걸 회계적으로도 상각을 처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언젠가 감가상각을 해야 될 그런 장비들만 잔뜩 갖고 있는 회사랑 이만큼은 현금으로 쌓아둔 회사랑 현금. 그렇지. 가치는 현금. 다른 거야. 그래서 똑같은 PBR 1배라고 해도 가치가 다른 거야. 그러네. 내용이 중요하네. 그렇지.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PBR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고 똑같은 뭐 시멘트 회사라든지 철강 회사라든지 방직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PBR을 좀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석유화학, 조선기자재, 자동차 이런 업종이 PBR을 좀 낮게 받고 반대로 IT, 인터넷, 뭐 바이오 이런 게임 뭐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높으니까 왜냐면 바이오 회사가 돈 벌어서 쌓아놓는 뭐 자산이랄 게 별로 없잖아. 그쵸. 게임 회사, 인터넷 회사 뭐 자산이랄 게 거의 없잖아. 가면 막 컴퓨터밖에 없는 회사들도 많거든. 뭔가 기계가 별로 없네. 그치. 그러니까 뭐 쌓아둘 자산이 별로 없는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PBR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회사가 재고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일 수도 있어. 재고 자산이. 재고 자산이란 상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일 네. 수도 있고 상품으로 다 만들어 놔서 출하시킬 판매하기 직전에 공장에 이제 물류창고에 쌓아놓은 거 이걸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재고 자산의 질도 봐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정유 기업들이 그 수익이 엄청 안 좋잖아. 네. 왜냐면 옛날에 원유를 비싼 값에 사놨는데 지금 원유가 엄청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재고 자산의 가치가 어때? 떨어졌지. 그러니까 지금 올해 1분기에 막 1조 원씩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거거든. 그 이제 평가 손실이기는 한데 해서 재고 자산의 질도 봐야 되는 거야. 이 재고 자산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국제유가를 막 배럴당 20달러대 사놨어. 근데 국제유가 배럴당 50달러, 60달러 됐어. 그러면 재고 자산 가치가 어때? 올라가지. 네. 그러면 주가도 오른다. 물론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해서 재고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가?
예를 들어서 근데 그 개인들이 그 기업이 어떤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알 수 있어요? 알지. 예를 들어서 정유주에 내가 투자를 해. 네. SK 이노베이션에 투자를 해. 네. S-오일에 투자를 해. 그럼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 거 아니야. 그죠. 정유회사가 갖고 있는 게 뭐야? 기름, 원유 아니야. 원유 깨가지고 그거 갖다가 이제 정제해갖고 원유를 그 주유소에 기름을 파는 회사잖아. 네.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재고 자산이 뭐야? 원유, 단순하지. 아. 고려아연이 갖고 있는 건 뭐야? 비철금속. 한국타이어가 갖고 있는 자산은 뭐야? 고무. 그리고 다 만든 상품 재고는 뭐야? 타이어. 쉽잖아. 그러네. 그래서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도 봐야 되는 거고 그 재고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가. 예를 들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예를 들어 비철금속 가격이 많이 올라. 그럼 항상 나오는 게 뭐 고려아연. 이 회사의 뭐 재고 자산 가치가 좋아진다. 그리고 상품 가격도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니 나는 뭐 원자재가 오르고 뭐 기름값이 떨어지고 이런데 왜 회사들 주가가 왜 움직이지 이렇게 생각했어. 두 가지 측면인데 우리가 지금 뭐 이제 PBR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자산 가치로만 놓고 보면은 그 회사가 쌓아둔 재고 자산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은 어때? 내가 쌓아둔 재고를 가지고 더 상품을 만들어서 비싼 값에 팔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것을 이제 가격을 전가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팔던 걸 고객한테 가서 지금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거 보셨죠? 저희도 상품 가격 한 20%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먹힌다는 거지. 근데 원자재 가격이 변치 않아.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근데 10,000원에 팔고 있는 걸 고객사가 먼저 저희 원자재 가격 떨어졌잖아요. 한 10% DC해 주시죠. 이걸 이제 CR이라고도 하거든. 네. 그 코스트 릴레이팅 뭐 이렇게 해서 CR 매긴다고도 하는데 매긴다? 그래서 그 납품 가격을 재조정한다라는 거야. 납품 가격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야. 그럼 이 회사 입장에서 좋을까 나쁠까? 나빠요. 올라야 좋은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도 어느 정도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서 올라줘야만 이 회사의 상품 가격도 높일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뭐 갑자기 PBR, BPS 이야기하다가 네. 거기까지 가버렸는데 아까 그 EPS와 PER은 뭐 수익성, 성장성을 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잖아. 네. 근데 BPS와 PBR은 성장성이 아니라 안정성을 보는 지표야. 안정성, 이 회사의 그러네. 그 갖고 있는 가치, 자산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주가 모멘텀과는 이 PBR이라는 게 상관계수는 좀 낮아. 상관성은 좀 낮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PS가 빠르게 늘어난다. 이건 주가에 되게 빨리 반영이 돼. 애널리스트들이 입력하기도 전에 이미 주가에 반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근데 BPS가 늘어날 것 같다라고 해서 주가가 그렇게 빨리 반영된다. 이거는 조금 탄력은 낮아. 그렇게 보면 되고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성장성에 투자라는 거거든. 그래서 BPS와 PBR은 EPS와 PER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떤 보조 지표, 성격으로 상호 보완 관계에서 보면 맞다.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현금성 자산 위주로 갖고 있는 회사는 PBR도 상대적으로 높이 받을 수 있다 이야기했잖아. 네. 근데 그게 잘 통하지 않는 주식이 있어. 뭘까? 뭘까요? 금융주. 그 중에서도 은행주. 요즘에 은행주가 굉장한 저평가를 받고 있어. 네, 맞아요. 왜 그런 PBR이 1배는커녕 PBR 0.5배도 되지 않는 은행주, 금융지주사들이 되게 많아. 대부분이야. 와우. 근데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금융주가 갖고 있는 게 뭐야? 금융이잖아. 네. 돈이잖아. 돈. 그래서 영업 안 해. 그래서 예를 들어 PBR이 0.2배다. 그러면 우리 사업 접읍시다. 고객들한테 돈 다 돌려주고 빚도 다 갚고 남는 순자산으로 주주들이랑 나눠 가집시다 하면 5배씩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0.2배면. 근데 그런 주식이 존재를 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청산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우니까 현실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빠르게 성장도 못하고 뭐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높은 금리도 못 받고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자를 더 많이 받으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그리고 뭐 중금리 대출이라든가 서민 금융 많이 지원하라고 하고 더 낮은 이자로 대출 많이 해주라고 하고 그치. 그러면 은행은 위험도가 더 높아지잖아.
그리고 또 제일 큰 고객이 부동산 대출 받아가는 고객들인데 최근에 정부가 어때? 부동산을 많이 규제를 하니까 네.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많이 못 보겠다 싶어서 주가는 계속 저평가돼 있고 심지어 금융주임에도 불구하고 PBR이 1배도 안 되고 0.5배도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BPS를 볼 때, PBR을 볼 때는 다양한 각도로 봐야 된다는 거. 딱 그 수치만 봐서 될 일이 아니네. 그렇지.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공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PBR이야.